여러분, 요즘 주택시장의 이게 변화 참 심각합니다. 예. 거래 절벽이 아니라 거래 멈춤처럼 보입니다. 그 정도로 주택시장, 부동산 시장 완전히 장난 아닙니다. 여러분, 이 지표 한번 보세요. 8월 서울 아파트 매매 거래량 아직 이제 9월 13일밖에 안 됐으니까 신고한 사람이 다 하지는 않았습니다. 한 달 이내에 신고하면 되니까 말입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건수가 너무 적죠. 서울 전체에 468건밖에 없었어요. 468건. 굉장히 낮습니다. 굉장히 낮아요. 이게 뭐 이렇게까지 낮을까 싶을 정도로 말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가볼까요? 예, 이게 여러분 보세요. 작년 7월에 4,679건입니다. 지금 올 8월은요 468건이니까 지금 눈으로 보더라도 10분의 1 토막 났어요. 10분의 1 토막. 장난 아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이게 입주할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여러분도 알다시피 규제 지역에 당첨이 돼서 입주를 하려고 하면요.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집은 팔아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당첨 취소가 됩니다. 분명히 기존주택을 팔아야 되는데 이게 팔지 못하는 그런 최악의 상황까지도 지금 점점 가고 있다는 게 문제입니다. 기존주택을 팔지 못하면 당첨 취소가 되면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얼마나 억울할까요? 얼마나. 아마 말입니다. 억울한 정도가 아니라 이것은 어떻게 생각하면 아마 피눈물을 흘릴 가능성도 있습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집이라는 건 그렇잖아요. 집이라는 거는 여러분도 많이 겪어보셨지만 이게 일생일대 아주 어마어마한 행사 중에 하나입니다. 집이라는 게. 그런데 진짜 억지로 당첨이 됐어요. 억지로. 그것도 뭐 구사일생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게 맞는지 모르겠는데요. 참 당첨되기가 만만치 않거든요. 근데 그렇게 당첨이 됐는데 여러분 내가 들어가 살지 못한다고 이야기하면 그거는 어떻게 될까요? 당첨이 취소가 되면 아마 엄청난 일이 벌어질 겁니다. 엄청난 일이.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468건밖에 안 되는 그 와중에 실제로 7월 아파트 미입주 원인 기존 주택 매각 지원이 40%예요. 40%. 잔금 대출 미확보도 28%고요. 세입자 미확보도 26%입니다. 분양권 매도 지연도 6%나 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는가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지금 주택시장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보여주는 아주 단순하면서도요. 확실한 그래프가 아닌가 싶어요. 당장 보세요. 기존 주택 매각 지연이라는 것은 거래 절벽을 나타내는 거잖아요. 심각하다가 보이죠. 잔금 대출 미확보라는 것은 대출 안 해준다는 거예요. 대출 안 해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입자 미확보는요. 지금 전세 대란이 장난 아니라는 겁니다. 나는 내가 집을 했는데 세입자를 확보하지 못해서 못 들어간다. 그런 이야기가 되는 거거든요. 그만큼 말입니다. 지금 주택시장은 저는 이대로 잘못 놔뒀다가는 폭락으로 갈 수도 있다 이런 생각합니다. 폭락으로 갈 수 있다. 여러분 시장은요. 이게 폭자가 들어가면 좋지 않아요. 폭락, 폭감 이런 거 좋지 않습니다. 그러면 경제가 경착륙이 된다는 이야기거든요. 경착륙. 그만큼 말입니다. 지금 심각해진다는 이야기예요. 저는 이것을 보면서 딱 느끼는 게 그거예요. 지금 규제 풀어야 된다. 빨리빨리 규제 풀고 오히려 공급을 늘려야 된다. 오히려. 규제가 지금 너무 많이 잠겨 있다. 뭐 서울 전체만 하더라도 전부 규제 지역이잖아요.
그 규제도 풀어야 됩니다. 조정지역이니 과열지구니 이것도 풀어야 되지만 대출 규제도 풀어야 됩니다. 저는 정부가 실기할까 좀 두려워요. 자칫 잘못하면 실기할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러면 진짜 폭락 오거든요. 예, 진짜 폭락 오거든요. 여러분 이거 한번 보세요. 전세 시장에 일 터지는 거 한번 보세요. 전세 시장에서 전세 보증 보험 사고 금액이에요. 쉽게 말하면 전세금 안 돌려주는 거예요. 2016년까지만 하더라도 여러분 34억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2017년은 74억이죠. 2018년은 792억이었습니다. 2019년에 늘어나는 거 보세요. 3,442억이고요. 2020년에는 4,682억이고요. 2021년 5,790억. 그런데 2022년은 1월에서 8월까지만 5,368억 원이에요. 이러다가 말입니다. 전세 보증금 안 내주는 게 1조까지 넘어가게 생겼습니다. 1조까지. 1조가 돼보세요, 여러분. 1조라는 돈은요. 예, 돈 떼먹는 게 1조라는 거예요. 이것은 여러분 시장이 지금 무너지고 있다는 그것을 보여주는 지표거든요. 저는 정부가 이런 지표들을 꼼꼼히 챙겨야 된다고 봅니다. 단순하게 말입니다. 예, 뭐 시장을 이론적으로만 봐서는 안 된다는 뜻이에요. 제가 규제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빨리 하는데 지금 그 어느 때보다 부동산 시장은 예, 이거 봐야 됩니다. 게다가 여러분 예, 전세 보증금을 안 돌려준다. 이것은요 두 가지 이야기를 동시에 봐야 되거든요. 하나는 어렵다는 이야기, 어렵다. 어렵다는 이야기인데 뭐가 어려우냐? 대출이 어렵다. 옛날엔 대출 받아서 전세 보증금 내주고 또 좀 기다렸다가 전세 들어오면 그거 받아서 대출금 갖고 이랬거든요. 대출을 안 해주기 때문에 이게 이런 상황이 발생이 되고 또 하나는 집값이 너무 많이 떨어졌어요. 내줄 수가 없는 거야. 내줄 수가. 깡통 전세가 돼서. 집값보다가 쉽게 말하면 전세값이 더 비싸는 경우 이런 경우가 지금 많이 생기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다주택자 내지는 갭투자한 사람들이 전세로 쭉 돌리던 것을 지금 나 더 이상 못해 하고 만세 부르는 그런 사태가 벌어진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여러분 그것도 굉장히 어려운 상황 중에 하나라고 봅니다. 그만큼 말입니다. 주택시장은요. 경제가 어려워서 무너지는 것도 있지만 또 상황 자체가 규제가 너무 많아서 어려워지는 것도 있다. 때문에 규제부터 먼저 푸는 게 저는 능사다. 지금 그게 가장 필요한 것 아닌가. 제발 시기 놓치지 말았으면 좋겠다. 그 말씀 다시 한번 드리고 싶네요.